41번 악의적인 말썽꾸러기 The Spiteful Troublemaker를 볼게요. 이미지 모티브를 먼저 보면 두 존재예요. 룸펠슈틸첸과 트릭스터인데요. 차례로 볼게요. 충동적이고 도전적인 양자리 화성과 기존의 질서를 뒤집고 교란시키는 아웃사이더 물병자리 천왕성 광대가 만나서 악의적인 말썽꾸러기가 탄생했어요. 저자는 이 악의적인 말썽꾸러기의 모티브로 룸펠슈틸첸이라는 독일 그림 형제의 민담에 등장하는 난쟁이를 꼽고 있어요. 먼저 룸펠슈틸첸의 줄거리는 가난한 방앗간 주인딸이 왕에게 짚을 금으로 만들어 가져가야 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룸펠슈틸첸이 나타나서 자신이 대신 짚을 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처음에는 목걸이, 반지 같은 작은 것을 원하지만 마지막에는 방앗간 주인 딸이 미래에 낳게 될 첫 아이를 요구해요. 훗날 그녀는 왕비가 되지만 첫 아이를 룸펠슈틸첸에게 뺏길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런데 룸펠슈틸첸은 그런 왕비가 안쓰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면 아이를 자기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지막 기회를 줘요. 그러자 왕비는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몰래 난장이의 이름을 알아내게 되고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룸펠슈틸첸은 왕비가 자신의 이름을 절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그것에 실패하자 정체가 밝혀졌다라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며 파멸하게 돼요. 이 이야기는 여러 교훈을 남기는데 심볼론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룸펠슈틸첸의 이름이 밝혀지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룸펠슈틸첸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을 지배하는 두려움이나 충동, 욕망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무의식 속에 숨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조종하지만 사람들이 그 정체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무의식이 통제하던 지배력도 약해져요. 심볼론의 룸펠슈틸츠에는 동화 속 골칫덩이 난쟁이를 뜻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행동 이면에 숨겨진 충동과 욕망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의식 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질투, 열등감, 경쟁심, 억눌린 분노 같은 감정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체가 드러나고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상황이 반전돼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낸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무의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왕비가 룸펠슈틸츠엔의 이름을 알아내서 부르는 순간 골칫덩이 난쟁이가 파괴되어 버리듯이요. 룸펠슈틸츠엔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한데 사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충동과 그림자적 측면으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과제는 그 충동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의식하는 데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동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 속에서 삶을 조정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는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룸펠슈틸츠엔이 인간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충동을 상징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는 트릭스터예요. 일부러 질서를 흔들고 속이고 장난치고 규칙을 어기면서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교란자 원형을 보통 트릭스터라고 해요. 서구 여러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존재인데요. 특정 인물을 정확히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이런 성향과 역할을 가진 원형적 캐릭터를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트릭스터는 표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당이나 악의적인 골칫덩이, 말썽꾸러기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굳어진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혼란을 만들고 기존 체제를 뒤흔들지만 동시에 정체된 흐름을 깨뜨리고 감춰진 모순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죠. 웨이트 타로의 검7도 대표적인 트릭스터적 성향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속임수와 기지를 활용하고 규칙의 틈을 이용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영리한 전략가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거짓말과 기만,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볼론과 직접 비교하자면 웨이트 타로 검7이 행동으로 드러난 트릭스터의 모습이라면 심볼론의 악의적인 말썽꾸러기는 그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내면의 충동과 그림자까지 함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파괴자처럼 보이지만 그 파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혼란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의 계기를 탄생시키는 그런 존재가 트릭스터인 거고요. 심리학적으로 트릭스터는 인간 내면에 감춰진 그림자예요. 평소에는 억눌려 있던 욕망과 충동, 반항심과 공격성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때로는 실수, 거짓말, 규칙 위반, 충동적 행동, 장난, 반항과 같은 형태로 등장하지만 그런 일탈의 이면에는 답답한 현실을 깨뜨리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양자리 화성의 충동성과 물병자리 천왕성의 반항과 혁신성이 결합하면 이런 트릭스터적 성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규칙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뒤집고 싶어서 기존의 틀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무모한 사고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이 카드는 단순히 말썽을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충동과 그림자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 결과 만들어지게 되는 문제와 혼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혼란은 감춰진 진실과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민폐가 되기도 해요. 이미지의 상징적 요소를 분석해보면 광대복장을 한 왜소한 난장이가 숲속 모닥불 앞에서 춤을 추며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코를 당기는 것 같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추하다고까지 표현해요. 숲속에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불꽃이 갑자기 너무 화다닥 타올라 혓바닥을 내밀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일까요? 독일 속담에 불장난을 하면 결국 데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위험한 장난을 즐기면 결국 그 대가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룸펠슈틸츠엔이 불장난을 하다가 들켜서 흠칫하면서 헉 하고 있는 것 같죠. 금지된 것, 위험스러운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요. 그런데 트릭스터는 이런 것들에 더 끌려요. 저렇게 나무가 울창하고 빽빽한 숲속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작은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언제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은 인간 무의식 속의 욕망과 파괴 본능이 활성화된 상태를 말해요. 숲은 무의식과 본능의 세계이고 그 안에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장난처럼 보였던 충동이 결국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위험한 감정과 욕망을 가볍게 다루기 시작할 때 그 혼란과 파괴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나무숲 사이로 동굴이 있는데 그 입구만 보면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숨겨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왼쪽 전경에는 붉은 광대버섯과 흰 버섯들 그리고 은방울꽃까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광대버섯은 환각성과 독성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독버섯이고 은방울꽃도 작고 하얀 종 모양이 굉장히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 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위험한 것, 순수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돼요.
이런 독버섯과 은방울꽃은 트릭스터의 속성과 연결돼요. 트릭스터는 처음에는 재미있고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이 숨겨져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했다가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 카드에는 광대버섯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버섯과 식물들이 뒤섞여 자라고 있어요. 무엇이 약초고 무엇이 독초인지,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건 역시 트릭스터가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세계를 상징해요. 이 세계에서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놀이와 위험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쉽게 확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혼란과 유혹 사이를 오가게 되죠. 오른쪽의 거북이는 원래 느림, 오래된 지혜, 신중함을 상징해요. 하지만 이 카드 속 거북이는 전형적인 현자나 조언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썽꾸러기의 조력자라고 저자는 말해요. 표정부터 보세요. 눈빛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 교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거북이가 이런 사악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이 골칫덩이가 또 무슨 사고를 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와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북이는 충동을 막아주는 지혜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장난기와 욕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혼란을 묵묵히 지켜보는 오래된 관찰자에 가까워요. 트릭스터가 행동하는 충동이라면 거북이는 그 충동이 반복되어 온 시간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카드는 규칙을 깨고 싶어하는 충동,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선을 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내면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트릭스터는 혼란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혼란 속에서 인간 자신이 숨겨온 욕망과 충동을 마주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악의적인 말썽꾸러기는 어떤 원형인가를 볼게요. 협작꾼, 질서를 흔드는 교란자, 심리적 조종자, 혼란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트릭스터 원형이에요. 성격은 눈치가 빠르고 사람 심리를 굉장히 잘 읽어요. 상대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빠르게 파악해서 상대를 도발하거나 공격할 때 정면으로 맞서 부딪히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써요. 말장난, 분위기 흔들기, 은근한 도발, 심리적 게임을 통해서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치도 있어요. 상황 판단도 빠르고 위기 회피 능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거나 분위기를 움직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지한 책임과 정면 승부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겠죠. 모든 것을 게임처럼 느끼고 관계나 상황을 흔드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요. 또 내면에는 인정 욕구와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서 장난과 교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죠. 행동 패턴은 분위기가 안정되거나 질서가 잡히면 일부러 더 장난을 치거나 문제를 일으켜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흔드는 행동을 은근히 잘해요. 한쪽 말을 다른 쪽에 살짝 흘리거나 농담처럼 도발하거나 애매한 말을 던져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해요. 정면으로 책임지기보다는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 두는데 문제가 생겨도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해? 혼자만 진지해? 같은 방식으로 회피하기도 해요. 관계에서는 밀당과 심리게임에 능해요. 상대가 동요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즐기고 확인해요. 그리고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좋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해요. 긍정적인 측면은 굳어버린 분위기와 질서를 깨뜨리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흔들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죠. 재치와 순발력이 뛰어나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고정관념을 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술, 창작, 코미디, 기획, 풍자 같은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고요. 사람들의 숨겨진 위성과 그림자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필요한 균열을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 측면으로는 타인의 감정과 관계를 게임처럼 다뤄요. 사람을 흔들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요. 책임 회피와 거짓말, 심리 조작은 그냥 일상이에요.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비틀고 자신은 빠져나가요. 심하면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스라이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죠. 끊임없이 자극과 혼란을 만들어내다 보니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혼자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릭스터의 그림자는 재미와 자유를 위해 질서를 무너뜨리다가 결국 스스로도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전 리딩과 상담 사례를 볼게요. 속마음을 먼저 보면 악의적인 말썽꾸러기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지레를 하는 심리가 있어요. 실제 상담에서는 골칫덩이라고 생각되는 인물,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너무 황당하네. 무슨 경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드네. 구제불능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속마음으로 많이 등장해요. 무의식적으로 심한 실수나 실언을 한 경우에도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의 속마음으로도 나오고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술을 마시고 실수나 실언을 하는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새벽 2, 3시에 술을 마시고 옆집의 도어락 비번을 계속 누르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남의 집 반려견을 발로 차고 애들을 쥐어받고 말썽을 피우면서 다니는 대책 없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가끔 몇몇 내담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옛 남친이 술만 마시면 새벽에 전화를 하는데 왜 그런지 무슨 마음인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럴 때 악의적인 말썽꾸러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술 취해서 전화한 거예요. 술주정이지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지팔직곤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때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시는 내담자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아직 전 여친을 의식에서 다 지워내지 못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좋을 듯해요. 제가 처음 타로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분들께 실망을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린 적이 있어요. 내담자는 전 남친이 아직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그래서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싶으시겠지만 이 카드로 표현되는 인물들은 그렇게 사무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실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잘 조리 있게 내담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도 같이 길러야 하는데 몇 번 경험을 하고 내가 왜 그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지? 후회하고 자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법이 생기실 거예요. 한 가지 상담 내용에 대한 팁을 드린다면 술이 들어가면 외로움이나 감정적 충동 때문에 옛 연인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술이 깬 다음 날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 다음 날이나 이후에 사과나 다른 연락이 없다면 설사 그 사람이 내담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 흐름 자체는 책임감 있게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보다 충동성과 미성숙함이 더 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고 연결하면 조금은 덜 상처받겠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내담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 내담자가 고백을 하려는 상대의 속마음으로 골칫덩이가 나온다면 저는 솔직히 도망쳐라고 외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에 있어서는 광대 원형이 들어간 인물들은 가장 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난장이가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 속마음이라면 마음고생은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식장에서 도망가는 인물의 속마음으로 딱이에요. 물론 흡혈귀나 마법사 같은 카드가 나와서 뒤에서 뭔가를 숨기고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 경우도 큰일이지만 악의적인 말썽꾸러기는 그야말로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을 사고처리 전담반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해요.
만약 뒤에서 봉사자, 보살핌, 에로스 같은 카드들이 보완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악의적인 말썽꾸러기와의 행복한 결말을 예상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재회 역시 마찬가지겠죠. A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악의적인 말썽꾸러기가 나왔다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심리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상황을 흔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 안에 교란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이 문제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억눌린 분노, 질투, 열등감, 복수심 같은 감정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을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감정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되겠죠. 상담에서는 술주정의 형태로 자주 등장해요. 술이 취하지 않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억눌린 내면의 기억이나 감정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 상담에서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들과 갈등을 겪던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자신의 아이들 잘못인데도 자제를 시키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방을 아예 게임장처럼 꾸미고 디스코 팡팡 같은 게임기를 비치해서 더 큰 소음을 만들어서 이웃들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극심하게 민원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하루는 술에 취해서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는데 결과자리에 작별이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이사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 여인의 경우는 겉으로는 단순한 보복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는 여러 심리가 숨어 있었었죠. 이런 경우 악의적 말썽꾸러기는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여인의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상담 사례였어요. 요 정도만 할게요. 정면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거나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질투, 열등감, 인정욕구, 통제욕구 같은 억눌린 감정들이 숨어 있고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흔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떠보거나 심리게임을 하거나 장난처럼 건드리거나 애매한 말을 던지거나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든 방식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B자리 조언이나 문제를 통과해 나가는 방식을 볼게요. 룸펠슈틸첸 법칙을 적용시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내면에 억눌린 기억이나 감정을 찾아내고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아서 그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요. 이름표를 붙인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상처, 기억, 감정에 명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억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기억이나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조금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감춰진 비밀이나 기억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를 많이 찾곤 하죠. 그래서 우리 타로 상담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범죄자들조차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가끔 TV를 통해서 보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범죄 수사를 하면서 같은 감방에 있었던 동료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살인의 이유나 장소 같은 중요 정보들을 무의식 중에라도 옆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죠. 살인자라도 자신의 범죄를 누군가 어딘가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면의 골칫덩이가 그것을 보라고 치유해 달라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겠죠. 사람은 종종 자신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특정한 관계에 집착하는지, 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하지만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욕망과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룸펠슈틸치엔이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힘을 잃듯이 인간을 보이지 않게 지배했던 충동과 그림자 역시 의식의 빛 아래에 드러나는 순간 이
이전과 같은 큰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 충동과 그것을 의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보여주는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악의적인 말썽꾸러기가 말하고자 하는 변화는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기업 상담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대표가 어떤 직원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면서 주위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일은 실수하는 것이 없어서 자를 수도 없고 고민이라고 하시면서 타로 상담을 하면서 그 직원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의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조언 자리에 악의적인 말썽꾸러기가 나왔었어요.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대화를 해보니 그분은 마음속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열등감과 사고를 쳐서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함께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들을 끄집어내서 공포에 가까운 그런 심리들이 사실은 이 내담자분이 과하게 모든 상황들을 실제보다 나쁘고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타로 상담을 다시 갔을 때는 회사를 그만두셔서 뵙지는 못했는데 대표님 말씀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더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것 같다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C 자리, 결과 자리에 이 카드가 나오면 결국 이 카드가 가리키는 사람은 내면의 골칫덩이가 밖으로 표출돼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도 피곤해지고 주변도 지치게 만드는 결과로 흘러가기 쉬워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고 재밌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흔들고 사람 반응을 떠보고 낚시질을 하고 일부러 말을 돌려하고 상대를 시험하면서 관계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깨닫게 되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불안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장난이나 심리전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본인은 재미로 한 말, 가볍게 던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는 농락당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빨리 지치고 멀어지게 될 거예요. 또 이 카드의 결과는 본인도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계속 사람 반응을 조정하려고 하고 떠보고 흔들다 보면 정작 진짜 관계는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지? 왜 아무도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지 않지? 왜 난 진정한 친구가 없지? 같은 허무함만 남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보다 계속 관계를 게임처럼 다루던 자신의 방식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마주하게 되면 다행이죠. 실전 상담 사례를 볼게요. 한 내담자분이 인간관계에서 계속 장난과 심리전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일부러 말을 애매하게 하고 질투를 유도하고 낚시질 화법으로 상대를 떠보고 반응을 혼자 즐기기도 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이라면서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지쳐서 멀어졌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 옆에 남는 사람들은 없고 남편과 자식들마저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남게 되지만 정작 본인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인간관계는 다 피곤하다. 인생은 혼자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흐름이 악의적 말썽꾸러기가 결과 자리에서 보여주는 현실적인 결론이에요.